네, 바로 이어서 여론 읽어주는 기자, 줄여서 여기,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11일 만에 갈라섰습니다. 이보다 더 빨리 헤어진 적이 있었던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당하기도 전에 쪼개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결별했다.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후에 결별하는 데 걸린 24일보다 더 짧았습니다. 네, 그래서 찻잔 속 태풍도 아니고 미풍에 그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죠. 네, 대신 흔히 말하는 선거의 캐스팅 보트 혹은 부동층의 향배를 보여줄 거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 개혁신당 지지층은 누구였는지 오늘 여기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3일 JTBC가 실시한 합당선언 이후 첫 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 5%였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에서도 그랬습니다. 비례대표로 누구를 찍을지 물었을 때는요. 8% 나왔는데 30대에서 40대에서는 이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0, 40대, 또 수도권, 중도 이렇게 키워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개혁신당의 등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에 더 타격을 준 걸로 나타났었죠? 네, 제가 이 세력을 합쳤던 기간에 있었던 여론조사 여러 개를 교차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중도층에서는요, 국민의힘 이탈표가 뚜렷했고 또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았다고 전문가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CBS 조사에서 보면요, 민주당은 37.2%, 그리고 국민의힘은 44.3%, 개혁신당은 6.6%였습니다. 그런데 중도층만 떼서 봤더니요, 민주당은 지지율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5.7%포인트 낮게, 개혁신당에서는 4.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나온 한국경제조사 추이도 비슷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10%포인트 낮았고요. 중도층의 개혁신당 지지율은 이렇게 5%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가 개혁신당으로 이동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개혁신당이 쪼개졌으니까 여기 모여있던 중도층 표심이 다시 흩어질까요? 네, 이 한국갤럽의 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합당 전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각각 지지율이 3%였습니다. 그런데 합당 후 개혁신당은 4%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두 세력이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못 냈던 건데 이제는 갈라섰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를 확장하거나 혹은 이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양대 정당의 이탈자를 흡수할 만한 빅텐트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제3지대 지지율 상승 요인이 한풀 꺾였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정화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